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3위 공개합니다. 프리한 강의, 저승세계 속성 과외. 지난해 겨울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승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梦자 귀인 김정유. 지금부터 저 전 기자가 저승을 알고 나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받지 않는 법,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건 알쓸신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영화 속의 저승세계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죽은 지 7일째 첫 번째 심판관인 도산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14일째는 확탕지옥의 초강대왕, 21일째는 한빙지옥의 송지대왕, 28일째는 범수지옥을 다스리는 오관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일째는 다섯 번째 심판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염라대왕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예. 뭐 똑같이는 안 말했지만 그래도 짜증 내봤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왜냐면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죄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1년째 풍도지옥을 다스리는 도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대왕? 독독이 들으세요. 내가요? 왜요? 도시대왕이 두 분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 점들을 심판받게 됩니다. 아유,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도시대왕조차도 우리를 짠하게 봐요. 저희는 가면 도시대왕이 야, 니네 둘은 패스 이러나요? 패스. 아유, 누구라도 좀 만나라.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가. 패스야. 허허. 그래. 무엄하도다. 도시대왕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예, 아직 뭐 아직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 뭐 아직은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아니, 아직이라뇨.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했어야죠. 야. 이놈!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2위 공개합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친절과 정성으로 모시는 은강 크루즈 투어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아이, 고객님. 이곳이 어디냐고. 여긴 죽은 자들만 올 수 있는 저승의 강이지. 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허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5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거나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이가 망자에게 주었던 차 한 잔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아,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군요.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세밀라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했는데요. 그 남자 제우스가 확실히요? 제우스 신이 아니면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뽑히려고 그러냐? 하고 제우스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스틱스 강에 맹세하겠소. 제우스,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스틱스 강의 맹세를 깰 수 없었던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 그의 본 모습을 본 세밀라는 그 자리에서 새카만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제우스마저 깰 수 없었던 스틱스 강의 맹세.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0위 공개합니다. (2016년과 17년) 겨울을 강타한 TVN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와 도깨비의 신부만큼이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바로 배우 이동욱 씨가 연기한 저승사자, 일명 저승입니다. 전생의 연인 유인나와의 애절한 사랑 연기로 드라마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 있죠. 멋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웨쿡, 서양의 저승이는 어떤 모습일까? 검은색 후드가 달린 가운을 뒤집어 쓴 꽃미남이 아닌 해골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시그니처인 커다란 낫까지 든 이 저승이 그림 리퍼. 미주 유럽 쪽의 대표적인 저승사자인데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낫을 휘두르며 이름 그대로 영혼을 수확해가는 불길한 존재입니다. 타로 카드, 데스 카드가 바로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 리퍼가 이토록 살벌한 비주얼을 갖게 된 배경. 전 썰에 의하면요.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 있죠. 이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가을 수확철의 밀밭을 낫으로 베어 마구 걷어들이는 것 같다 하여 저승사자의 모습에 낫을 든 해골을 그려놓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서양의 저승이 아일랜드에서 대표되는 죽음의 요정 벤시입니다. 벤시는 켈트족의 민담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인데요. 기원전 이 지역에 번성했던 켈트족의 장례식에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명 통곡하는 여자, 아일랜드어로 부연겐트, 즉 곡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늘 애절하게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통곡하는 여자의 요정의 이미지를 더해서 지금의 벤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동양, 특히 중국에는요. 현세와 사후세계를 연결해주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승에서 언제든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유명해진 곳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도시 충칭에 가면요. 다녀가기만 해도 장수한다는 전설을 가진 중국 발음으로 꾸이청, 한자로 보면 귀신 귀자에 도시 성자를 쓰는
그야말로 귀신들의 성, 귀성입니다. 진짜 귀성이네. 이곳은요, 산 전체가 저승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의 옥황상제부터 염라대왕, 동서, 지옥도까지 중국의 독특한 사후세계관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의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인물상이요, 바로 중국의 저승사자 백무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승사자가 관광객을 맞이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벌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른데. 누구야 와. 만날 수 있는데 어서 와. 귀성은 처음이지. 참고로 중국에는 2명의 저승사자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백무상과 흑무상입니다. 백무상은 생전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지만 흑무상이 걷어가는 영혼은 생전에 주변에 해악을 끼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데요.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황천길을 가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하교를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하교가 바로 이 귀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내하교 좌우에는 금교와 은교. 금교는 재산을 상징하고 은교는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니 꼭 귀성 방문하셔서 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두 다리를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7위 공개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열린 지옥의 문. 벨게이트. 자, 현실판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의 정체는요, 무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불구덩이 싱크홀입니다. 저것도 누가 조작을 한 거죠? 아니, 아니에요? 포토샵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절대 반지 던져야 될 것 같아. 맞네. 그런데 이 싱크홀이 더 놀라운 점은요, 화산 근처가 아닌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연 그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런. 자, 1971년 구소련은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질학자들을 보내서 그 일대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라쿤 사막 한복판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 갔는데 그런데 그만 집안이 붕괴되어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 바람에 장비는 물론이고 작업을 하던 인부들까지 추락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붕괴된 곳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 가스가 만일 근처의 마을로 들어갈 경우에 이 일대가 한순간에 불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였죠. 결국 구소련의 지질학자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구멍에 불을 붙여서 땅속에 있는 가스를 모조리 소진하자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싱크홀엔 상상 이상의 가스가 매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도씨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데죠?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 사진 말고 가요? 다른 사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거. 저기요. 어머.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이색 여행지로 찾는 용감한 여행객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힘으로 끌 방법도 찾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6위 공개합니다. 영혼이 모이는 삼색 호수.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포르투갈어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레스라 이름이 붙은 이 섬에는요, 1639m 높이의 클리무투 산이 있고 그 안에는 화산 폭발로 생긴 3개의 호수, 클리무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뽀모에 사는 리오족들은요, 예로부터 자신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클리무투 호수에 깃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영혼들은 다 같은 호수에 깃드는 게 아니라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3개의 호수에 나누어서 깃든다고 합니다. 아, 재밌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감싸져 있는 검푸른 호수 티우아타부푸는요, 나이든 사람의 영혼이 모인다고 하고요. 이 호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옥색 호수의 이름은 티우누아 무리 쿠파이로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수는 티우아타폴로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곳은 악한 사람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해. 일부러 인공 색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그렇죠? 물감 풀어놓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삼색 호수가 영혼이 모인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유는요,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신기하게도 색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저거- 진짜. 학자들은 호수 밑에 있는 토양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하지만 리오족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수에 깃든 조상의 정령이 변덕을 부려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족에게 클리무트 호수는 예로부터 조상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으로 소원을 빌거나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리오족의 이런 믿음과 전통은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이승에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생을 마친 후에 영혼이 되어 어딘가에 깃들 수 있다면 두 기자님들은 어디에 깃들고 싶습니까? 저는 뭐 그냥 만약 가능하다면 소영이 곁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소영이가 좋아하겠냐고. 아, 귀신이 김소영 씨를 되어서 예. 감시하는 겁니까? 예, 아니 귀신은 소영이의 CCTV가 아니, 여기서 계속 맴돌면서 뭐 하나.